그런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을 가세요? 아,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순간 안사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걱정과 핀잔이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암이 크게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나오면 어째요?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 네.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가족력 없어요. 혹시나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암이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몸 관리를 잘하셨어야지. 시골 공기 좋은 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잖아요. 부담되고. 걱정하실 일 없어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마음 없어요. 그럼요. 아프면 제 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입만 열면 시한폭탄 터지듯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안사돈이었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는 악의는 없어 보였지만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성 씨는 이 상황을 예상했다면 차라리 아들 집에 오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만큼 기막힌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멀리 살기에 성 씨는 오늘 하루만 참으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저런 소리를 듣고 살아온 아들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성 씨는 이 밤에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장모님의 무리한 부탁도 참고 견디던 아들이었지만 자기 어머니에게까지 무례를 범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들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만 좀 하시죠. 순간 안사돈의 얼굴이 붉게 물들며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딸 앞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장이라도 집안을 뒤엎을 것 같은 기세가 서렸습니다. 성 씨는 그런 안사돈을 씁쓸한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성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참 잘난 구석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를 닮아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멀리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용돈도 마다하고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으며 일찍이 독립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참하고 예쁜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2년 전부터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다정한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함께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성 씨는 곧 아들이 결혼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1살이 되던 해 올해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성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이 집에 내려왔을 때 준비해둔 통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보태려고 들어둔 적금이야. 서울은 전세도 워낙 비싸잖아. 이걸로 보태서 써. 통장에는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아둔 돈이 있고 수연이가 저축한 돈이랑 합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태면 대출 부담을 덜 수 있잖아. 어머니 아버지 쓰세요. 엄마 아빠가 설마 한 푼도 안 남기고 너한테 주겠니? 나중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주는 거야. 남편도 옆에서 성 씨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 결혼할 때 쓰려고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너희가 고생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아들은 확고한 듯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둘이 힘으로만 시작해도 충분해요. 수연이네도 집에서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둘이 벌면 충분해요. 예비 사돈 쪽에서 전혀 보태줄 형편이 못 된다는 아들의 말에
성 씨는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주는 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안 받겠다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주는 게 예비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성 씨는 아들의 고집에 밀려 통장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성 씨 부부는 내심 그 돈을 따로 두었다가 나중에 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슬쩍 도와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성 씨 부부는 며느리가 첫눈에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직장을 다니니 똑똑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고 무엇보다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은 모습은 그림처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며느리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함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진행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바로 안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안사돈을 마주한 순간 성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이렇게 괜찮은 딸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참 당황스럽네. 수연이 너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예비 며느리 수연은 곤혹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난 그 알아서 한다는 게 부모한테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한다는 얘기인 줄은 몰랐지. 순간 성씨 부부는 서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주고받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던 분위기는 안사돈이 갑작스럽게 꺼낸 신혼집 문제로 인해 순식간에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폭탄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겠다고 말하자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 그게 사돈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 둘이 모은 돈으로 다 하겠다는 거야?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그래도 둘이 모은 거 합치면 꽤 돼요. 엄마. 이 기집애가 가만히 좀 있어봐. 안사돈은 딸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내며 성씨 부부를 향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남자가 전셋집 하나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걸 다 대출로 시작하면 결국 우리 딸도 같이 갚아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집인데 당연히 같이 갚아야지. 엄마. 너는 좀 맹추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돈, 댁은 전세예요. 아니요. 자가입니다만 그런데요. 갑자기 집에 대한 질문을 받는 성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떡하니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자식들은 빚더미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사돈의 날카로운 비난에 성 씨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그러자고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아들까지 나섰지만 안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이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성 씨는 아들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대 집에서도 형편상 보태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자신들만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 수연 씨를 보니 성 씨보다 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난 이런 결혼 못 시켜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안사돈은 단호하게 몸을 틀어 앉았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옆에 앉아있던 바깥사돈은 그저 무거운 한숨만 쉬며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성 씨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들 결혼시키면 보태려고 했던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침내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이 당장이라도 엎어질까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예비 며느리를 보자 성 씨 부부는 차마
그럼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이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집 문제를 해결하면 그쪽에서 혼수는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나, 그쪽에서 충분히 보태주시면 당연히 혼수는 알아서 하죠. 남편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고 있던 아들의 주먹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심정도 성씨 부부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을 쓰는 건 상관없었지만 문제는 저런 안사돈의 사위가 될 아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깨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당사자인 아이들이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신혼집 문제가 일단락되자 안사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풀렸는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었지만 안사돈의 말은 할 말 못할 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은 왜 이렇게 젊으세요? 혹시 사고 쳐서 아이를 낳으셨나? 안사돈은 혼자 농담이라도 한 듯 크게 웃었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성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울그락불그락 붉어진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그녀가 딱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성씨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아들을 낳았고 사고 친 건 아니었지만 젊어 보인다는 칭찬으로 억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듯 헛기침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곧이어 예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과로 시작된 통화는 끝까지 사과뿐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저희 엄마 성격이 좀 그렇긴 한데 상견례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집 문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씨 부부는 그날의 안사돈 성격을 떠올리니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기란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와서 돈은 안 보태줘도 된다고 했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도 그렇고 준석이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도 걱정이야. 세상에 어쩜 그런 사람이 다 있나 몰라. 준석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아들의 신혼집은 서울이 될 예정이었고 사돈네는 경기도 안산이라고 들었으니 자주 왕래할 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결혼을 번복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어차피 이대로 진행될 결혼이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굳이 중간에서 말을 옮기지 않았기에 성씨 부부는 더 이상 사돈과 관련된 갈등은 겪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고 성씨는 결국 결혼식 당일에 사돈을 한 번 보고는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사돈의 근황을 듣게 되곤 했습니다. 어디야? 장모님 댁에 가고 있어요. 성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은 장모님 댁을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장모가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들로서는 거절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못 가게 막았지만 그동안 겪은 바로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성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모님이 아들이 없으니 자신이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걸 알면서도 결혼한 이상 누굴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말릴 수도 없으니 성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나름대로 선을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성씨도 더 이상 그 문제로 아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과 달리 거리가 먼 탓에 성씨 부부는 아들 부부를 자주 볼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내려왔기에 1년에 2~3번 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성씨가 아들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겨드랑이 쪽에 혹이 잡혔는데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성씨도 남편도 내심 걱정이 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아들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검사 예약은 해뒀어. 아들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검사는 큰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서울 올라오세요. 여기도 병원이 있는데 뭘 거기까지 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받아야 하니까요. 검사부터 서울에서 받으세요. 게다가 아들 집 근처에는 큰 대학병원이 있었기에 아들은 반차를 내고 직접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준석이 말대로 하자. 남편 역시 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니 결국 성씨도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걸 가지고 가. 아들 집에 올라가는 날, 성씨는 미리 담가둔 파김치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해서 종종 택배로 보내주곤 했는데 처음 가는 아들 집이니 기왕이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챙겨가고 싶었습니다. 성씨는 오후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어느덧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퇴근 후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아들이 성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들은 성씨가 들고 있던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김치를 보고 물었습니다. 파김치 담가왔어. 병원 가시는데 고생스럽게 이런 걸 뭐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거라도 가져와야지. 너희가 좋아하잖아. 아들은 웃으며 보자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들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성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지가 깔끔하고 좋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죠. 결국 성씨 부부가 건넸던 돈을 받아서 집을 마련한 아들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살짝 머쓱해 보였습니다.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성씨는 아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서방, 이제 와? 아들 집에서 튀어나온 안사돈을 보며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처 장모님이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 아니, 벙벙한 것은 성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집에서 안사돈과 마주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운전하느라 못 봤어. 근데 장모님이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 수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는 사이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네. 아니, 내가 수연이 아빠랑 싸워서 홧김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여기 말고 더 있겠어. 엄마, 오늘 어머니 오신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미리 다시 연락을 줬어야지. 아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난감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장모님한테 다시 돌아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돌아가라니 난 절대 못 가. 안사돈은 단호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성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근처 호텔을 예약해 드릴 테니 오늘은 밖에서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성씨도 한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엔 서로 불편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듣고 있던 안사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무슨 호텔까지 가세요? 사돈끼리 한 집에서 하루 정도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좀 섭섭하네. 나는 그런 호텔 예약해 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야. 나도 이참에 사위 덕분에 5성급 호텔에서 한번 자볼까? 아, 그럼 장모님이 호텔에서 주무시겠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다 같이 자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한 그 말에 성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됐다. 나 그냥 여기서 잘게. 불편하면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기라도 하나?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받아. 파김치 담가왔어.
정말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안사돈이 못마땅한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요즘 누가 김치를 담가 먹어? 사 먹는 게 훨씬 맛있지. 어머니가 해주신 게 더 맛있어. 아, 그렇지.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며 명절 때마다 아주 자랑을 하던데. 온 김에 사돈이 해주는 밥이나 좀 먹어볼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안사돈의 황당한 소리에 성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며느리가 급하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왜 엄마 밥을 차려주셔? 긴 시간 버스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성씨는 안사돈의 대담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식당도 하셨다며? 그럼 너보다 솜씨가 좋으실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차릴 테니까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성씨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안사돈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이런저런 말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그녀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도대체 애를 언제 낳겠다는 거야? 아직은 낳을 생각 없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생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저도 아직은 천천히 낳으려고요. 아니, 아빠가 곧 칠순인데 그것도 모르니? 아들과 며느리는 몹시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울리는 아들의 전화에 안사돈의 잔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장인어른 전화네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계세요. 3분 정도 짧은 통화가 끝나자 아들은 다시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걱정하세요. 걱정은 무슨 괜찮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너네 장인 번호 저장 안 했니? 네. 저장돼 있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고 받아? 아들은 무슨 말인가 싶어 멍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여보세요 하잖아.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내 장인어른 아니면 내 장모님 하고 받아야지. 어른이 전화했는데 여보세요가 뭐니? 성씨도 어이가 없어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이번엔 성씨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남편 전화도 그냥 여보세요 하고 받는데요. 그냥 인사말 아닌가요? 아이고, 그게 아니죠. 누군지 알면 그 사람에 맞는 인사를 해야죠. 성씨는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늘 습관처럼 누구에게나 여보세요로 전화를 받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안사돈의 말에 성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참, 너네 엄마도 그러시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그렇게 받지. 성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아들을 앞에 두고 자신을 너네 엄마라고 지칭하는 안사돈의 무례함의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세요로 전화 받는 게 더 예의 없는 건지, 사돈을 너네 엄마라 부르는 것이 예의 없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들을 편하게 너라고 부르는 게 듣기 불편했는데, 이번엔 그 이상이었습니다. 엄마, 너네 엄마가 뭐야? 그리고 준석 씨한테 자꾸 너라고 하지 말라니까. 며느리가 화를 내자 안사돈은 찔끔한 듯 입을 다물더니 곧바로 며느리를 타박했습니다. 넌 엄마가 말만 하면 됐구야. 그 뒤로 안사돈은 삐진 듯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차라리 토라진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안사돈이 아들을 향해 또 말을 걸었습니다. 설거지는 센스 있게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알지? 성씨는 설거지가 센스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성씨는 아들이 사위라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며느리였다면 저 안사돈의 등살에 시달려 죽을 맛이었을 테니까요. 설거지는 원래 내 담당이야. 여자라고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엄마 앞에서 집안일 잘한다고 유세 떨래?
그냥 제가 할게요. 결국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성 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일어나 씻고 나오니 안사돈이 성 씨의 가방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요. 혹시 잠옷으로 입을 만한 거 있나 해서요. 잠옷이요? 급하게 나오느라 옷을 못 챙겼네요. 딸내미 옷은 작아서 못 입겠고. 아, 저도 입을 옷밖에 안 가져왔어요. 성 씨가 가방에서 옷을 꺼내자 안사돈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넉넉하고 편해 보이네요. 잘 됐네. 사돈은 우리 딸내미 옷 입으시고 저는 그거 좀 입을게요. 네? 제 옷은 사돈이 입기엔 너무 클 텐데요. 사돈이 저보다 날씬하시잖아요. 엄마, 그냥 내 옷 입으면 되지 왜 어머니 옷을 입으려고 그래? 아니야, 괜찮아. 입으세요. 저는 아들 옷 입을게요. 이런 걸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 씨는 얼른 잠자리에 누워 아침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놓아주지 않는 안사돈은 또 말을 걸며 성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게 된 김에 얘기나 좀 하고 자요. 성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자 안사돈이 물었습니다. 근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아, 네.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을 가세요?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성 씨의 말을 듣자 안사돈의 얼굴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그럼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성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터라 말입니다. 아이고, 그게 유전된다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나오면 어째요? 아직 암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안사돈은 이미 암으로 확정지은 듯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안사돈은 그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가족력 없어요. 혹시 몰라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근데 암이 맞으면 어떡해요?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죠.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드시지 않나요?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에요. 부담되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생각 없어요. 기분이 상한 성 씨가 차갑게 대답하자 안사돈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프면 제 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요양원이라뇨? 무슨 벌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도 성 씨의 기분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아이고, 벌써라는 사람일수록 대비를 해야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저희 노후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노후 준비는 다 된 모양이네요. 네, 집으로 주택연금 받을 수도 있고요. 주택연금이요? 그럼 나중에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더는 부모님 재산 받을 생각 없어요. 아들의 말을 듣자 안사돈은 혀를 찼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애가 없어서 아직 모르나 본데 애 낳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결혼할 때도 부모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쯧쯧. 사돈의 노골적인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들 결혼할 때 집 하나 못 해주신 것도 아직 서운해요. 사돈네는 시골이라도 자기 집 갖고 계시면서 아들 결혼하는데 그렇게 돈을 아끼셨던 이유가 뭐예요? 난 그게 다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재산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엄마는 내 결혼할 때 겨우 500만 원밖에 못 해줬잖아. 너는 왜 자꾸 내 시엄마만 감싸는 거야?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이 기집애야. 이 맹추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엄마 역성만 들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 제발. 진짜 왜 이래? 엄마 서운하게 하네.
나중에 나 애 봐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아니, 낳지도 않은 애 이야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나도 너 애 봐달라고 하면 안 봐줘. 내가 참 결혼을 잘못 시켰지. 집 부모 귀한 줄도 모르고 남편이랑 시엄마만 챙기느라 바쁘네. 그때 더 좋은 선자리 다 봐놨었는데 말이야. 집 못 받고 결혼했으면 나중에 시부모 돌아가셨을 때라도 뭘 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이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 살고 계신 집 저희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뭐야, 너까지 나 무시하니? 저희 부모님은 수연이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신 적 없어요. 허참, 그래, 너 참 교육 잘 받았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일어나세요. 뭐라고? 댁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이 밤에 어딜 가라는 거야? 엄마, 제발 이제 좀 집에 가. 며느리가 외치자 안사돈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난 절대 안 가. 아들은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차 안 타시겠다고 하시면 택시 타고 가세요. 더 이상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집, 저희 집이에요. 이만 나가주세요. 아들은 결국 키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지금 내가 사위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 거야. 너네 가만히 있어. 택시라도 잡아준다고 할 때라도 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너희가 이러고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안사돈은 분을 참지 못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나도 더 있으라고 해도 절대 안 있어. 그 옷은 벗고 가셔야죠. 성 씨의 말에 안사돈은 더더욱 분노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있겠네. 결국 아들이 안사돈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틈에 며느리가 성 씨에게 다가와 죄송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라서 제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어요. 이 밤에 그렇게 보내도 마음 편하겠니? 같이 있는 게 더 괴로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준석 씨한테 절대 연락 못하게 할게요. 준석 씨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아까 엄마가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거 잊지 않고 살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성 씨는 애써 안사돈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똑같았다면 화라도 냈겠지만 저런 부모를 둔 자식의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고민하고 있을 무렵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아, 장모님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이런 일 예상했었는데, 근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어머니와 엮이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한 듯했습니다. 실제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안사돈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내심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며느리가 엄마는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바라던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돈네가 연락을 취해왔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 씨는 언젠가 안사돈의 나이가 더 들면 성질이 좀 누그러질까 싶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완전히 끊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안사돈은 상종 못할 사람이었지만 며느리는 성 씨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 씨의 병은 다행히 유방암이 아니었습니다. 성 씨 부부는 괜한 걱정을 미뤄두고 앞으로는 자신들 건강이나 잘 챙기자고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안사돈의 말이 일리가 있기도 하니까요.